안녕하세요. 이재명 지사를 알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새벽 시간이라서 목소리가 가라앉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마구 생기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심각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일들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또 전달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눈여겨보는 것들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그 막말을 많이 하는 그 홍준표, 이명박계가 지금 유튜버로 등장을 해서 뭐 구독자 수를 많이 늘렸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그 진짜 참 보수세가 아니고 사이비 보수세, 그리고 그 이권을 너무 챙기고 또 거대 자본력을 옹호하거나 또 한국 문제를 너무 그 외국에 치우쳐서 생각을 한다던가 이런 사이비 보수세, 특히 그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유튜버에서 인기냐면요.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달아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일을 기사화할 때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열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감정을 섞어서 뭐 특히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종의 그 생각이 고정돼 있기가 쉽죠. 이런 걸 보고 황색 언론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그 언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말하자면 이 사람들 사이비 보수세의 그 언어를 황색 언론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경고등처럼 황색이 경고등이죠. 경고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조차도 이 트럼프가 굉장히 보수세인 사람인데도 그 한국 문제, 한반도 문제 70년 이상 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도 열심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한국 보수는 진짜 참보수세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국에서 일어나는 문제거리를 그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질 않고 아주 단기적인 시각에서 그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집단은 없어져야 될 집단인데 너무 단기적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를 갖고 있죠. 근데 대부분 이 태극기 부대도 그렇지만 정경련에서 뒷돈을 대줬다고 그러잖아요. 국정원도 이들 세력을 옹호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정경련의 핵심 돈주는 대기업들이잖아요. 대기업들이 오히려 이들 그 사이비 보수세를 옹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홍준표의 유튜버 진출을 놓고 갑자기 유시민이 등장합니다. 마치 유시민의 등장은 이 홍준표세를 막기 위한 그 굉장히 선한 세력, 짠하고 나타나는 그런 세력인 것처럼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뉴스거리가 중요하잖아요. 유시민을 뉴스화한 게 세계일보이고 곧바로 중앙일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시민을 소개하는 것 자체, 유시민의 등장의 그 타이밍을 보면은 제가 볼 땐 상당히 이상한 구도라고 생각해요. 마치 유시민이 등장한 거는 홍준표 같이 그 나쁜 세력을 저지하려고 나타났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죠. 일종의 그 타이밍을 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유시민이 그냥 정상적인 세력으로서 그 서원의 사회 정의를 위한 세력이었다면 일찌감치 등장해야죠. 그리고 그 왜 이재명세가 유튜버에서 활약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삼성이 비호하는 세력, 민주당 내에 비호하는 세력, 진표, 전해철 이쪽 세력과 현재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지지세와의 그 세력 분포를 보고 놓고 볼 때는 민주당 내에서 당연히 이재명세가 커져야 되죠. 그래야지 한국이 똑바로 가겠죠. 어떻게 삼성이 비호하는 세력이 주축이 됐는데 한국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삼성에 무려 4조 5천억 원을 회계 조작한 사기 사건, 삼성바이오 그 사건을 검찰이 지금 누구를 파헤치고 있냐면 과거에 미래전략실에 있던 사람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렇지만 그 담당자들은 단지 부서를 옮겼을 뿐 계속해서 실무진으로 활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검찰이 이들 책임자를 조사한다는 거는 그 실질적으로는 회사 사주, 이재용 이런 사람들에게 총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지 약간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미래 전략실의 중요한 사람이 장충기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장충기에게 문자를 보내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읍소하고 뭘 부탁하고 이런 일들을 해온 것이 국정원이었고 언론 방송사들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법조인들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자본이 권력을 쥔 사회가 점점 되기 때문에 사회 정의가 사라지고 그래서 그 하위 소득을 가진 사람들 또는 사회 부정의가 너무 횡행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대자본이 권력을 쥔 사회가 점점 더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젊은 노동자 비정규직이던 김용균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 보다 사회에서 더 많이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이지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대하는 그 정부의 방식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절절히 그 애도하는 마음을 보내고 있고 그걸 표현하고 있고 그렇지만 현재 정부 그 문재인 정부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적당히 지나쳐 가려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청의 문제인데 이것을 마치 하청 업체의 잘못인 양 적당히 넘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한 시민 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대요. 근데 이 단체에서 원청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요. 28차례나 된 그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했다고 그래요. 원청 업체가. 그리고 사건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사고 시간을 조작했다 그럽니다. 그것도 큰 문제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작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원청으로서 안전교육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그리고 2인 1조의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즉 원청 업체는 늘 하청 노동자에게 지시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책임은 지지 않고 쏙 빠지는 것이 한국의 비정규직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다각적으로 그 연구하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결점을 찾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 편의점 문제는 거리 제한을 없애가지고 편의점 길이 경쟁이 심하게 만든 거는 바로 자한당의 박근혜 정부 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론 택시 카풀제를 만든 것도 그 박근혜 때였죠. 그 카풀제를 통과시킨 것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재명 지사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이런 모든 사회 문제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바꾸려고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바꿀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현재 갖고 있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ISD 조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 영리병원을 세우려고 한다거나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뭐든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론스타 사건인데 그 론스타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손을 들어줘서 한국에게 손실을 입힌 사람이 김진표였어요.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한미 FTA 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ISD 조항인데 이걸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야 각종 그 억울한 그 사정을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ISD 조항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이 ISD, 그러니까 FTA를 하더라도 이 ISD 조항이 없는 것이 바로 호주예요. 호주는 FTA를 하더라도 ISD 조항을 빼버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당시 그 잘 모르고 이것을 막 무조건 추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늦게나마 이것을 빨리 바로잡을수록 한국은 더 나은 사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자투표기 문제인데요. 그 미국의 유엔 대사로 이해 2018년 말까지 있는 니키 헤일리가 이 한국산 전자투표기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코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프리카 콩고에서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수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당인 야당에서 이거는 공정한 투표가 아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유혈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산 그 전자투표기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